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혜영 교수입니다. 정보통신 정의화 변천 과정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4단계, 4가지 단계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꼭 4단계로 구성이 되었느냐, 그건 학자들마다 여러 이견이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본 교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이제 4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에 제1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게 되고요. 이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기관이 이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람이나 동물의 노동력을 활용했던 것을 증기기관을 통해서 그런 동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기관을 활용한 기계들이 굉장히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2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되는데요. 이 전기기관을 통해서 얻었던 동력들이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의 혁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업도 이루어지고 컨베이어 벨트, 이 그림, 컨베이어 벨트 그림이 보이죠?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굉장히 초스피드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대량 생산하는 혁명을 이루게 되고요. 제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부에 발생이 되는데요. 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런 재화를 소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가치를 띠는 부분들이 지식정보 기반에서 가치,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제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에 발생이 되고요. 이런 지식정보 혁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 중에서 지능정보 기술이 이제 추가가 되죠. 지능은 뭐냐면 AI, 인공지능,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또는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들, 그 다음에 IoT 기술들,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들, 여러 가지 이런 정보 기반의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죠. 이 정보와 지능이 합쳐지는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한 1840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1984년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필요했던 그런 노동력이나 동력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많은 동력을 손쉽게 저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런 노동 생산성 때문에 제품의 그런 생산성이 두세 배 이상 급증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기기관을 통해서 물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를 놓게 되고요. 전기기관 발명 이후에 육체에 의한 생산에서 기계에 의한 생산으로 바뀌게 되는 기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도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전기기관을 통해서 발달된 이 철도를 통해서 이제 물류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철강을 생산하고 이러한 철강을 바탕으로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앞서 앞장에서 보신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나 분업 또는 이러한 형태의 그런 전기 기반의 생산 설비들이 라인들이 많이 구축됨으로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지게 되는 게
2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게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기 전에, 그죠? 4차 산업으로 가기 전에 정보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도에 이 반도체가 급격하게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1970년도 이후에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고, 기존에는 이 컴퓨터가 굉장히 부피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소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1970년도 이후에 소형화되면서 개인 컴퓨터가 정보 기술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결국은 이 모바일, 이동통신과 그리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 PC의 기능이, 원래 PC에서 했던 기능이나 TV, 이 방송의 기능들이 다 융합이 되죠. 융합이 되어서 정보통신 기술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인데요. 미국의 대표적 미래학자고, 처음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사회를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보통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IT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발표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경제학자가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개막되었다라고 정식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은 아까 1차 정보혁명이라고 앞장에서 말씀드렸고요. 2차 정보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정보혁명은 여러 가지가 융합이 되는 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고 뭐 다들 아시지만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둬서 뭐 이세돌 구단이 한 번은 이겼죠. 그런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연결성, 옛날에는 단절되었던 그런 정보와 통신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융합 기술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AI를 통해서 단순 지능이었던 것들이 대부분 초지능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기술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기술. 이제 예전에 PC 한 대에서 대부분 처리하던 이제 정보 처리 기술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유효 자원들을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기술들이 도래하게 되고요. 이제 빅데이터,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2차 정보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다른 영역의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융합들이 1980년도부터 199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유선으로 이제 통신을 주로 했었죠. 유선이 점점 이제 무선으로 기술이 발전하다가 점점 근거리 무선 또는 유무선이 통합되는 형태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서버 기술, 그러니까 단순 서버에서 처리하던 정보 처리 기술들이 클라이언트 포스 PC나 또는 인베디드형 컴퓨터, 이제 서용화되어서 예전에는 이런 정보 데이터를 서버로 수집을 했었는데 수집하지 않고 인베디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즉시즉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더 세분화된 센서나 메모리 또는 컴퓨팅 객체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서버 중심의 그런 끊김없는 망을 통합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점점점 광대역 접속을 하게 되고 단말기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발전이 되었죠. 그 이후에는 스마트한 거,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으로 컴퓨팅 환경이 구성이 되고 인간 중심으로 원래는 기계와 인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인간 중심으로 이제 기계와 컴퓨터와 인간이 결합되는 그런 세계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통신망은 가상현실 컨버전스, 통합과 융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팅 기술은 다양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화되고 특화되는, 세분화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IT와 서비스 융합에 대해서 4차 산업의 그런 발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IT와 네트워크와 방송 등을 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의료 기술도 이제 융합이 되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융합이 되고 있고요. 이 점점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더욱더 연구를 하시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에 이 정보통신과 다른 영역의 융합,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게 다른 영역과 융합이 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술이 인간 중심형으로 기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술,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컬처 테크놀로지, 엔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술들이 각각 이제 별도로 존재를 하다가 인간 중심형으로 다 융합이 되죠. 그리고 각각 다른 분야에 있었던 통신, 방송, 자동차 이런 것들도 서로 결합하고 융합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중요한 말인데 융합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핵심 요소 중 융합의 흐름은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어디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갔느냐 결국은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형 기술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에 인간과 ICT의 융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인간의 사물 인터넷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 겁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닮은 지능형 로봇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인간이 닮았다 그랬죠. 외모뿐 아니라 인식, 인지기능, 운동기능도 인간과 많이 닮았습니다. 1997년도에 일본의 혼다에서 P2라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했다가 이걸 발전시켜서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성능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휴보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휴보가 되겠습니다. 사이보그는 뭐냐면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예, 얘들은 다 기계죠. 기계인데 사이보그는 인간의 그런 인공기관을 뭐 특정 인공기관을 결합하거나 유기적 복합체로서 인간과 기계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예가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예전에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녔겠죠. 예, 그래서 불편한 다리를 기계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보조기구를 장착을 해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처럼 다니거나 아니면 정상인들도 자신의 힘으로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체 기술이 사이보그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사람 몸 내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고요. 로봇팔을 이식하거나 인공신경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망막이식 등의 실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인간 중심적이죠. 그죠?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장애를 극복하는 의료 기술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물과 ICT의 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물들이 통신 기능이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러한 기능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 사물에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기술이 이제 발달함으로 해서 이 통신 기술이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게 돼서 존재했던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이 가능하게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물에 정보통신 기술과 패션을 융합할 수 있다. 패션이란 말이 좀 광범위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융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뭐 구현된 기술도 있고 구현해야 되는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P3 재킷을 입고 그러면서 음악 감상을 한다. 그래서 뭐 의복에 MP3 칩을 넣어서 음성 파일을 뭐 무선으로 전송받든지 그런 형태의 그런 액세서리나 페북 같은 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휴대폰으로 TV를 시청하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죠. 예전에는 TV를 시청하려면 TV를 켰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이런 사무과 ICT의 융합을 통해서 TV를 켜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TV를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디스플레이가 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개발되어서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이제 스마트 시계가 나옴으로 해서 날씨라든지 또 약속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신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무인 자동차의 상용 기술도 지금 대부분이 구현이 되었는데 아직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기에는 변경해야 되는 자동차 관련 법들이 좀 있어서 아직 광범위하게 상용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하는 곳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들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이러한 기술들이 왜 가능한가? 이러한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4차 산업의 핵심 요소 중에 공간과 ICT의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물의 인터넷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술의 이제 그런 관점이 될 거고요. 기존의 도시는 사실은 이 정보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 산업 중심적으로 움직이다가 공간과 ICT가 융합이 되면 정보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따라서 인구나 교통, 업무의 분산과 적절한 배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 조건이 용이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도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된 미래 도시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콘크리트. 스마트 콘크리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 같은 건 잘 되지만 그런 기둥이나 이런 콘크리트 블록들이 지진 활동을 감지하거나 또는 건물이 기울어진다거나 집안 침하가 생긴다는 건 감지하기가 어렵죠. 근데 향후에는 이러한 건물의 구조물에도 반도체 칩이 삽입이 되어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 그러한 감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콘크리트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스마트 수화기가 스스로 불을 감지하거나 열을 감지해서 알람을 울려주거나 자동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화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스마트홈 가전은 지금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이런 스마트홈 가전들이 AI 인공지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연결되면 원격지에서도 이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스스로도 환경이 맞으면 자체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전 기술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스마트 센서 알약은 뭐냐면 특히 암 치료 같은 곳에 많이 쓰이는데요. 특정 위치로 이 약물을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효 성분이 그 상처 부위나 또는 치료 부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사실 약을 과도하게 투입되게 되고 치료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스마트 센서 알약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 조제한 약을 그 상처 부위나 치료 부위로 직접 운반하거나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알약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 건축 자재는 스마트 콘크리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은 층간소음 같은 게 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이나 길거리 소음 차단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침입자를 감지를 하거나 온도 습도 등을 센서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건축 자재도 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스마트 교량은 지금도 이제 기술이 일부 있는데 이 교통량이나 또는 이제 바람의 간섭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하고 관제센터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교량의 구조의 결함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량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이런 것도 지금 대부분 구현은 초기 단계지만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가로등의 역할은 불을 밝히는데 조도나 이런 거를 날씨에 맞게끔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이 없을 경우에는 좀 어둡게 한다든지 순찰 구역을 감지하게 되면 거기는 좀 더 밝게 한다라든지 그런 스마트한 가로등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자동차는 지금 대부분이 비접촉 IC 카드나 이런 거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텔레메틱스 기능도 일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개목걸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물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미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딥러닝 소프트웨어인 알파고 다들 아시죠?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세계 이 바둑체 정상들과 바둑 대회를 하면서 정말 이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에서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을 모방을 했죠. 모방해서 인공적인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점점점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구현한 게 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참 고전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하고 지금 바둑을 두고 있네요. 한번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다.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바둑 두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의료라든지 전자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이제 정보통신과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우리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실제로 쓰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신 그런 기술들이 2045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러한 그림이 있어서 일단은 봤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지금 일부 구현된 것도 있고 앞으로 구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학생 여러분과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의 상상도를 보면 대부분 집에서 이 3D 홀로그램은 아직까지 개발은 덜 되었지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원격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교육을 받고 있고 이렇게 이제 주방 설거지나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까지는 아직 구현이 안 됐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설거지나 가정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어서 이제 대내 보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 굳이 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가벼운 진료나 또는 처방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병원으로 원격 화상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가까운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은 탄소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집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로 집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미래 사회가 있고요. 외부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동을 하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평소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예를 들면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면 남자가 좋아할 만한 시계, 자동차 이런 광고가 뜰 거고요. 여자가 지나가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화장품 광고, 의류 광고 이런 게 뜨겠죠. 그리고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구축될 거고요. 길이나 도로에서는 무인 자동차가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드론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택시가 곧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주로 이제 이 도시에서 소비하는 식품들 그런 거는 가까운 농촌에서 재배하지 않아도 도시 빌딩 내에서 직접 재배해서 가까운 소비지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농축산물 서비스도 개발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는 자동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재화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점점 도입이 될 거고 지금은 KTX나 이런 동력을 활용한 그런 이동 수단들이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이제 진공 튜브라고 합니다. 진공 튜브는 뒤에서는 밀어주고 앞에서는 당겨주는 이 공기압 차를 통해서 이 튜브에서 이런 열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차도 가까운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그러한 악영향 때문에 이 석탄 연료나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구가 아닌 여러 가지 이제 우주 행성에 우주선을 띄워서 거기서 자원 채취를 해가지고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주 왕복선들도 개발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도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 사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기술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정의와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